네. 아, 너무 좋으시죠? 네네, 우리 마음을 뜨겁게, 네, 따뜻하게 대표준 공연이었는데요. 우리 어떻게 한 곡 더 가능하십니까? 아주 짧게. 선생님들 아주 짧게 강렬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해성운수라고 하는 택시 회사에서 방영환 분회장이라고 하는 노동자께서 또 분신을 하셨고 또 며칠 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추모의 어떤 이제 뜻을 표하는 마음으로 추모시를 읽고 추모사를 발표하고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라고 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첫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부르고자 합니다. 들어주실 수가 있겠죠? 이 길은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고 생을 다하도록 가지 못할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았는지, 자본의 린치에 부딪히고 살인적 폭력에 작은 돌멩이처럼 부서지다 너무도 겨워서 불붙은 그대 몸뚱이 미안하다 광영환. 한때 지몬미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건 어쩔 수 없어 라는 자기 위안일 뿐이라며, 그러나 어느새 나도 지몬미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지미를 같이 못할 거면 미안해 허들마러 그랬었는데, 그대가 배치받은 차는 에어컨도 시원찮은 낡은 차, 그대가 부여받은 시대는 썩어빠진 자본의 고장난 시대, 자본의 시대를 고치려 거침없이 질주하던 외침, 완전 월급제 쟁취. 자본이 요구하는 순종의 미덕을 지켰더라면 풀칠할 수 있게 해주었을까. 조금만 더 굽신거렸더라면 에어컨 빵빵이 나오는 새 차를 받을 수 있었을지. 그리고 그 낡은 차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괴롭힘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머리에서만 맴돌고 아픔에 겨운 노래 한 자락 걸음 떼지 못하고 이 아침 눈물이 몇 갑절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 그대 부르튼 몸뚱이에 다짐한다. 미안하다 방영환. 이 외침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민주노조 노동운동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지난 6일 새벽 택시지부 해성운수분의 방영환 분회장 동지가 끝내 영면하였습니다. 악랄한 택시자본의 해고, 폭력, 노조 탄압, 갑질에 맞서 온 세월을 등지고 열흘간 온몸에 번진 화기와 싸워온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방영환 동지의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자본, 노동부, 서울시,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권입니다. 노조 결성과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되고 2년 동안의 복직 투쟁 기간에 아나무인이었던 택시자본은 방영환 동지의 복직 후에도 배차 불이익과 온갖 갑질, 집단 폭력, 100만원짜리 급여와 임금 갈취로 괴롭히고 짓밟았습니다. 윤석열의 노동부는 택시자본의 임금 갈취에 대한 고발에 응당해야 될 현장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현장은 법인 택시에 만연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1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하는 택시 월급제에도 불구하고 동지가 자신의 몸으로 증언한 바와 같이 택시 월급제를 무력화하는 택시 자본의 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방영환 동지를 죽음에 몰아놓은 공범입니다. 동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순간까지 외쳤던 구호는 택시 월급제를 실현하라, 불법과 갑질, 노조 탄압 책임자들을 처벌하라입니다. 악랄한 노조 탄압과 갑질 속에 투쟁해야 했던 고단하고 외롭게 투쟁하면서 그가 산자들에게 전달한 뜻입니다. 우리는 방영환 동지의 투쟁이 헛되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끝내는 택시 자본과 서울시, 윤석열 정권의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내게 투쟁의 이 길로 가라 하지 않았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느새 적들의 목전에 눈물 고개 넘어 노동자의 길 걸어 한 걸음씩 딛고 왔을 뿐, 누가 너에게 이 길을 일러주지 않았네. 사슬 끊고 흘러넘칠 노동 해방의 길을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느새 적들의 목전에 눈물 고개 넘어 노동자의 길 걸어 한 걸음씩 딛고 왔을 뿐, 누가 너에게 이 길을 일러주지 않았네. 사슬 끊고 흘러넘칠 노동 해방의 길을, 사슬 끊고 흘러넘칠 노동 해방의 길을.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촛불 동지 여러분,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 상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정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불과 얼마 안 두고 있는 날인데요. 그분들이 동구에 오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10시에 그 자리에 함께 갔는데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죽은 딸의 생일이 오늘이라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5살, 2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접니다. 어찌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함께 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분들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될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리 현실이 답답한가요? 죽겠습니다 진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수많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이었습니다.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인해서 그들은 권력에 빌붙어서 본연의 임무인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켜야 될 권한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약자를 탄압하고 억압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 따로 있답니다. 독재 정권 하에 검찰은 개가 되어서 목줄을 휘어잡혀 짓을 하면 짓고 물을 하면 물입니다. 하지만 민주정부 시대가 도래하면 그들은 늑대의 본성을 어김없이 드러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윤석열 정치 못할 줄 알았다. 난 그래서 윤석열 반대했어. 그래도 일말에 기대라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윤석열의 본질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검찰의 수뇌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충직한 개혁 노릇을 했을 때 윤석열은 늑대의 본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 윤석열이 그래서 우리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임명하자마자 검찰 세력의 가장 무서운 검찰 개혁 세력을 정조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조국 아닙니까? 탈탈 털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기재부를 압수수색하고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들을 모두 동원해서 탈탈 털었습니다만은 그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죄는 탈탈 털어서 안 나오니 칼끝이 가족에게 갔습니다. 딸이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인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본질입니다. 검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은 저희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도록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을 뺏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늑대의 본성을 발휘할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충직한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1%가 대한민국의 55%의 부동산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10%가 96%를 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90%의 국민들이 그 나머지 4%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만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장 불평등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평한 과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틀었는데 재수없는 얼굴 또 봤습니다. 서민을 살리겠다 얘기합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취약계층을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공평과세는 포기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줍니다. 부자세는 감면합니다. 답답하죠. 거짓말을 해도 좀 알아먹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충장축제 있었지 않습니까? 한 구석에 동구의 사회적 기업 한 10부수가 모여 있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물건을 하나씩 작지만 물건을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세요? 예, 민주당 맞습니다. 내년에 사회적 기업 예산을 그동안에 해왔던 예산보다 60%를 깎습니다. 시 예산은 그대로 간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사회적 기업에 취업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노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이고 서민입니다. 그분들의 예산을 60% 깎았으면서도 오늘 아침에 TV에서는 그런 망발을 짓거립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민주화는 없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서민의 삶은 없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구호 하나 힘차게 외치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아까 집에 바이올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필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 여름에 무더웠을 때 이렇게 촛불 집회 끝나고 갔다 오면 이게 후끈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계절이 변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시작해서 추운 겨울도 건너고 이제 여름도 건너고 또 다시 가을이 왔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아주 조금 희망은 좀 보이죠. 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제가 못 부르는 노래지만 오늘 같은 날 좀 어울리겠다 싶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우리 함께 또 어떤 그 좀 이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즉석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스케줄은 없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촛불 감성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생각에 빠져 날 저무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나올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서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사랑합니다. 힘차게 싸웁시다. 이제 탄핵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줬습니다. 49%에 달하는 투표율은 윤석열 심판을 위한 국민의 열망을 보여줬고 17%의 압도적인 표 차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과 강단 있게 싸우라는 지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들이 선관위 해킹과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선거를 뒤집으려 할 때 국민들은 한치의 빌미도 주지 않으려 압도적 지지로 윤석열 일당의 꼼수를 박살냈습니다. 이번 선거 국민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심은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헤매던 우물쭈물하던 정치인과 정당은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국민을 믿고 항상 전진하겠다던 정치인들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에 부응할 때입니다. 백날 첫날 국민을 믿겠다고 현수막을 걸면 뭐합니까? 이제 국민을 믿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고염수 해양투기방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자기 처가를 재벌로 만들려고 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대의 면제 추진, 전쟁위기 조장 등 윤석열 탄핵 사유들은 차고 넘칩니다. 법적으로 탄핵할 사유가 넘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탄핵의 파고를 높여갑시다. 탄핵을 위한 조건은 마련됐습니다. 민심의 방향, 탄핵 법적 근거들이 명확합니다. 그렇게 윤석열의 발악도 거세질 것입니다. 이미 내각을 임명한 꼬라지를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넘치는 탄핵 사유와 급속도로 악화되는 민심의 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동관, 유인촌, 신원식 같은 구닥다리 방공인사들을 앞장에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장악, 문화예술계 장악, 정치 탄압과 전쟁위기 조장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대응 전략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발달은 물론이고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매우 시급하며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폭주를 막을 길은 결국 촛불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1일을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고 총 집중합시다. 결국 촛불만이 탄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0만 촛불을 만들기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